휴대폰을 그냥 초기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몸캠피싱 협박을 당한 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깔린 것 같으니까 휴대폰을 전부 초기화하면 안전해지지 않을까? 대화방도 지우고 상대방도 차단하고 휴대폰도 공장 초기화하면 끝나는 것 아닐까? 당장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몸캠피싱 악성 코드가 의심될 때 휴대폰 초기화가 항상 첫 번째 대응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급하게 초기화를 하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설치했는지, 어떤 권한이 열렸는지, 연락처나 갤러리 정보가 실제로 노출됐는지, 계정 로그인 기록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몸캠피싱 악성 코드가 의심될 때 휴대폰 초기화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어떤 파일을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몸캠피싱 협박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통화 앱이라고 하거나 보안 앱이라고 하거나 채팅에 필요한 파일이라고 말하면서 APK 파일, ZIP 파일, 링크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는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 APK 파일을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낯선 파일이 남아있는지, 최근 설치된 앱 중 이름이 이상한 앱이 있는지, 설치 후 바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삭제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일명, 설치 시간, 다운로드 경로, 상대방이 보낸 링크와 메시지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황을 확인할 때 이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앱 권한입니다. 악성 코드가 의심될 때는 단순히 앱이 설치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앱이 어떤 권한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 권한이 열렸는지, 저장 공간 권한이 열렸는지, 카메라나 마이크 권한이 열렸는지, 알림 접근 권한이나 접근성 권한이 허용됐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접근성 권한이나 알림 접근 권한은 일반 사용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협박범이 지인 목록을 확보했다고 말할 때 정말 연락처 권한이 열렸는지 아니면 단순히 겁을 주는 말인지 확인 없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허세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무조건 전부 유출됐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협박범의 말이 아니라 휴대폰 안에서 실제로 어떤 권한이 열렸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정 노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몸캠피싱 상황에서는 휴대폰에 설치된 파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계정, 구글 계정, 애플 계정,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클라우드 계정처럼 여러 계정의 로그인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낯선 기기에서 로그인된 기록은 없는지, 비밀번호 변경 알림이 있었는지, 클라우드 사진이나 연락처 동기화가 켜져 있었는지, 계정 복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흔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APK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클라우드 계정, 사진 동기화, 연락처 동기화, 메신저 계정 노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몸캠피싱 대응은 휴대폰 기종 하나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링크를 눌렀는지, 어떤 정보를 입력했는지, 어떤 계정이 연결되어 있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협박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너무 놀라서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바로 차단하거나 입금 계좌와 협박 메시지를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 계좌 번호, 입금 요구 내용, 상대방 아이디, 프로필, 링크, 파일명, 통화 기록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어떤 말로 협박했는지, 어떤 금액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야 초기 대응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협박범의 말을 계속 보고 있으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증거를 먼저 지워버리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듭니다. 상대방을 차단하기 전, 대화방을 나가기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기 전,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송금은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협박범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보내면 영상을 삭제하겠다. 이번 한 번만 입금하면 끝내겠다.
시간 지나면 지인들에게 바로 보내겠다. 하지만 돈을 보낸다고 해서 영상 삭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 송금한 뒤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이후에는 더 큰 금액을 부르기도 합니다. 협박범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불안감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박범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몸캠피싱 악성 코드가 의심된다고 해서 휴대폰 초기화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화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파일을 설치했는지, 어떤 앱 권한이 열렸는지, 계정 로그인 기록에 이상이 있는지, 협박 메시지와 계좌 정보가 남아있는지, 실제로 연락처나 사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대화방 삭제, 상대방 차단, 휴대폰 초기화, 송금은 모두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핵심은 당황해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몸캠피싱, 영상 유포 협박, 악성 코드 감염이 의심된다면 혼자서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마시고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사이버헬퍼는 몸캠피싱 피해자의 협박 증거 확인, 악성 코드 의심 정황 점검, 연락처 및 계정 노출 가능성 확인, 유포 협박 대응 방향 안내를 통해 피해 상황에 맞는 초기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하기 전, 상대방을 차단하기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기 전, 현재 남아있는 자료와 노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캠피싱 피해 상담 및 악성 코드 의심 정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사이버헬퍼 대표번호 1877-011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